AMD CPU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45도 근처는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도 45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볼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조정을 해볼까? 자, 이렇게 한번 만져봤어요. 이게 어떻게 세팅한 거냐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에 메인보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드디어 AMD 메인보드 중에 MSI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AMD 쪽의 MSI 제품들은 리뷰 샘플을 받은 게 없어가지고 내돈내산으로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최근에 AMD 쪽 보드들은 전부 다 처분을 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AMD 쪽에 이런 MSI 보드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를 못 해드리다가 이번에 리뷰 샘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MSI에서 보내주셨고요. 지금 B850M 박격포 와이파이 제품입니다. M-ATX 사이즈고요. 박격포라고 하면은 거의 국밥 같은 느낌이죠. 그냥 무지성으로 구매를 해도 평탄은 하는 제품이 박격포 라인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 박격포 제품을 여러모로 좀 살펴볼 거예요. 제품 외형부터 시작해서 MSI 바이오스 소개도 드리고 어떻게 튜닝하는지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메인보드로 메모리 오버클럭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위에 덮여 있는데,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 이 안에다가 이렇게 와이파이 안테나를 넣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제품도 열어보니까 안에 와이파이 안테나가 있고요. 잠깐 와이파이 안테나를 살펴보면은 밑에 자석으로 되어 있진 않고요. 그래서 세워놓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M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뭐 어디 붙여놓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쓰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박스를 들춰내면은 가장 아래쪽에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SATA 케이블은 하나밖에 안 들어있고, 요새 SATA 케이블을 하나만 넣어주는 게 트렌드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SATA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케이블 자체를 잘 제공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블이 있어서 뜯어봤는데 OV RGB랑 PWM 포트를 이렇게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아마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부분이 있겠죠. 있으니까 아마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은 USB나 아니면 오디오 연장선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빠져요. 그러고 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거 그거죠. 전원 버튼, 리셋 버튼, 하드디스크, LED 등등을 연결하는 부분, F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 외에 이런 용용이 스티커, 그리고 짜잘한 매뉴얼하고 M.2 나사 등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를 살펴볼 건데 역시 박격포 라인업답게 방열판 아주 튼실하게 생겼어요. 상단 방열판, 여기 측면 방열판도 엄청 크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PCI 슬롯은 제일 위에 달려 있고요. 그 밑에 M.2가 2개 장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제 열릴 겁니다. 굉장히 탈착이 쉽게 되어 있어요. MSI가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이 M.2 장착하는 부분에도 위아래로 써멀 패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SI 메인보드는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그 네모난 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시면은 M2_1, M2_2라고 돼서 이 M.2 슬롯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두 번째 칸에 CPU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이 M.2 슬롯은 CPU에 직결되는 M.2다 라고 명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면에 돌려보면 M.2 장착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은 두 번째 칸에 CPU가 아니라 칩셋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후면에 있는 M.2는 CPU 직결이 아니라 칩셋으로 직결되는 M.2라서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앞에 있는 M.2 슬롯 두 개를 먼저 이용하시는 게 낫고, 그래서 지금 이 B850M 박격포 보드는 M.2 SSD를 최대 3개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두 개는 CPU 직결, 그 다음에 후면에 있는 하나는 칩셋에 직결되는 M.2 슬롯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튀어나온 버튼을 누르면 딸깍딸깍 하는 식으로 그래픽카드 탈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후면 쪽은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바이오스 플래싱 버튼하고 그 다음에 시모스 클리어 버튼 이렇게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장 그래픽카드 이용할 경우에 쓸 수 있는 HDMI 포트 하나 제공 중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USB 3.2 타입 혹은 3.0 타입을 연결할 수 있는 빨간색 포트, 파란색 포트가 있고 SPDIF 광단자 출력하는 부분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오디오
오디오 칩셋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한번 살펴볼게요. 오디오 칩셋이 여기 있는데 오디오 칩셋은 ALC4080 거의 최상위급 오디오 칩셋이 들어가 있어요. MSI가 오디오 쪽에서는 좀 힘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USB 포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C타입이 20기가를 지원을 하는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C타입은 10기가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속도가 다릅니다. 20기가면은 USB 4.0을 지원하는 스펙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USB 포트 테두리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쳐져 있죠. 텍스트로도 적혀 있지만 여기가 바이오스 전용 USB 포트라서 예를 들어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USB에 바이오스를 담아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전용 포트를 쓰지 않으면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메인보드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전용 포트를 안 써도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MSI 보드는 이 포트를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바이오스 업데이트 뿐만이 아니라 그 바이오스 플래싱을 통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때도 바이오스가 담겨있는 USB를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플래싱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여기가 아닌 다른 포트에다 USB를 꽂았을 경우에 플래싱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 부분을 한번 보실 건데 지금 일단 제가 장착을 해놨는데요. 돌려서 장착할 것 없이 그냥 쑥 하고 밀어넣으면 장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잡아당기면은 또 쑥 하고 빠지고요. 이게 기가바이트 쪽도 이런 식으로 밀어넣고 잡아당기고 하는 식으로 장착 가능한 와이파이를 도입을 했는데 기가바이트랑 MSI의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와이파이 연결하는 부분 자체를 기가바이트는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사제 와이파이 안테나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MSI는 사제 안테나도 쓸 수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밀어넣고 빼는 방식으로 장착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테나를 분실을 해서 메인보드에서 제공하는 안테나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안테나를 따로 구매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기가바이트는 그게 호환이 안 돼요. 그런데 MSI 보드 같은 경우는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를 이미지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네요.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인데 일단 CPU는 8핀짜리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PU 팬 꼽는 부분이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CPU 팬을 여기 제일 상단에다 꽂아주면 되고 수냉 쿨러를 사용하는 경우는 펌프 팬 요 아래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스팬이고요. PWM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에 여기다 꽂으면 되고 그 바로 아래에 OV RGB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지 디버그 LED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할 때 여기서 부팅이 제대로 안 되면 어디에서 멈추는지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24핀 전력 공급하는 거 있고 그 아래 SATA 연결하는 부분이 4개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 보면은 여기 하나, 둘, 3개 해서 C스팬 꼽는 부분이 3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C스팬 PWM을 총 4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아까 위에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OV RGB도 여기 하나, 2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OV RGB도 총 3개 연결 가능하고 여기는 F패널 연결하는 부분은 파워 스위치를 여기 상단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핀에 꽂으면 되고 리셋을 그 아래에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네 번째에 꽂으면 됩니다. 이 F패널에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위에 이런 핀들이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제일 왼쪽에 2개 보면은 그게 MSI 보드에서의 CMOS 클리어거든요. 보통 메인보드에 CMOS 클리어 버튼이 따로 없을 때는 리셋 버튼 스위치를 여기다 꽂아서 리셋 버튼을 대신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메인보드는 후면에 CMOS 클리어 버튼이 있긴 있죠. 그거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케이스에서 나오는 USB 케이블 여기다 연결하면 되고 그 외에 USB 9핀 포트 요거 하나 여기 둘 밑에 2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핀은 이제 PCI 쪽에 추가적으로 전력 공급이 필요할 때 꼽는 파워선이고 요게 그거 같아요. 그 아까 메인보드 부속 중에 연결하는 연장선 같은 것들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여기 있는 것 같고 12V RGB 그 다음에 여기가 오디오 포트입니다. 여기다 오디오 연결하시면 되고 여기 오디오 칩셋이 여기 있죠. 이것도 PCI 슬롯인데 여기 보시면은 PCI 4.0을 제공하는 4배속 슬롯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배속 사이즈를 따로 사용하는 그
그런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저기다 꼽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여기 서포트에 보시면 매뉴얼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매뉴얼 제공이 됩니다. 매뉴얼 잠깐 보면은 그래픽카드 메인 슬롯에서 PCI 5.0 16배속으로 지원을 하고요. M.2 3개에서 M2 1 같은 경우는 5.0 4배속 속도 저하 없이 지원하고, 두 번째 슬롯도 5.0 4배속이네요. 레일 공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PCI 4.0으로 2배속으로밖에 지원을 안 하네요. 그래서 2배속인 경우에 PCI 3.0이랑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PCI 3.0 정도의 SSD만 장착을 해야겠네요. 아까 잠깐 얘기한 시무스 클리어 점퍼 위치가 여기입니다. JBAT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아서 꽂으시면 돼요. 레인 간섭이 있나 볼 때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제공해주는 매뉴얼을 한번 보면 좋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메인보드랑 그 다음에 CPU 직결 M.2 두 개가 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간섭이 없이 각각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 M.2 SSD를 두 개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뒤쪽에 있는 칩셋 직결 M.2는 이렇게 2배속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메인보드 이 박격포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바이오스가 2월 18일자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식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이 서포트 탭에 다운로드 탭 들어가면 여기 바이오스라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으로 7월 18일자로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된 파일에서 바이오스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뒤에 확장자 이상하게 생긴 거, 요게 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A43번이죠. 요 파일을 이렇게 넣어둔 다음에 재부팅하면서 딜리트 키를 연타합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스 진입이 됐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M+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플래시 모드에 들어갈 거냐 물어보면 yes. 그럼 한번 부팅이 다시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플래싱 모드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디바이스에서 아까 그 바이오스 복사 붙여넣기 해놨던 거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 버전에 해당하는 바이오스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보면 요 버전의 바이오스로 업데이트 할 거냐, 7월 18일자 바이오스죠. yes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중에 셧다운이나 리셋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기다리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끝나고 부팅이 자동으로 되는데, CPU-Z로 확인해보면 바이오스가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걸 볼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 같고,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바이오스까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모드 화면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가지 튜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은 게임 부스트라는 옵션, 이 게임 부스트 옵션이 ON이 되면은 AMD PBO 기능을 자동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일단 지금은 꺼둘게요. 저는 이런 자동으로 세팅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세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 여기에 XMP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물음표 갖다 대면은 X4 1번, 2번 어떤 게 있는지 나오는데, 이걸로 이렇게 바꿔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4 1번, 그 다음에 이 AXMP라는 어드밴스 모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X4 적용 간단하게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뭐 이렇게 두 개만 켜도 성능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PBO 옵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냥 PBO enable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일단 꺼져요. 여기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자동으로 세팅해 놓는 NS 모드랑, 그 다음에 서멀 포인트 65, 75, 85라는 거는 온도 제한 85도, 75도, 65도로 세팅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외에 NS 모드 부스트 1, 2, 뭐 어드밴스드 뭐 이런 게 있는데, 각각 옵션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어드밴스드 모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메모리 트라이시라고, 이거는 엑스포랑 좀 다른 기능인데, MSI에서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메모리 세팅 값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심지어 이 세팅 값들이 좀 될 만한 값들을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은 얘네가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값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잘 안 될 것 같은 값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은 여기 CL28로 되어 있는 요 값들이죠.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CL28도 그렇지만 이 RCD35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의해서 적용하시고, 요 위에 있는 6000에 30 내지 32 스펙도 여기 보시면 RCD 36이 안 되는 제품도 가끔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요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위에 4개 값 정도는 일단 하이닉스 A다이 메모리 칩셋이라면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X4 메모리가 아니더라도 내 메모리가 하이닉스 A다이에 해당하면은 요런 거 그냥 트라이잇으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000 이상 되는 클럭은 메모리 컨트롤러를 좀 타기 때문에 내 CPU가 이게 되나 안 되나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AMD 쪽에서는 웬만하면 6000으로 쓰는 걸 권장을 하고, 좀 더 높이고 싶다면 6200 정도 시도해 보시고, 6400이 되냐 안 되냐는 정말 운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6400이 적용이 안 되면 아마 1대2로 부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6400 이상 6600부터 이렇게 더 높은 클럭은 1대2로 아마 적용이 될 거고, 지금 클럭이 9000까지 있는데 아마 요건 안 될 거예요. 요거 시도했다가 부팅 안 된다고 하실 분들 계실까봐 미리 얘기 드리지만, 이거 시도했다가 부팅이 안 되면은 그 메인보드 후면에 보시면 CMOS 클리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를 꾹꾹 눌렀다가 부팅이 제대로 되면은 바이오스가 아마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는 시도는 CMOS 클리어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시도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내장 그래픽 끄는 옵션 여기 바로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MSI 드라이버 유틸리티 인스톨러를 활성화할 거냐 마냐 하는 옵션입니다. 보통 컴퓨터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MSI 드라이버 유틸리티 인스톨러 이런 거 가지고 이 MSI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는 경우도 계신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설치하면 제가 직접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디세이블을 좋아하고, 이게 계속 떠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디세이블로 바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3D 게이밍 모드, X3D CPU 장착한 경우에 요거를 활성화시키면은, 그러면 CPU 코어 카운트를 조정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꺼두고, 그리고 이 디폴트 홈페이지라는 거는 디폴트 상태에서 어드밴스드 모드 옵션들을 어떤 걸 보여줄 거냐 하는 옵션인데, 이게 이 옵션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어드밴스드에 있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진입을 했을 때 어드밴스드 옵션인 경우에 어떤 걸 보여줄 거냐, 넌을 선택하면 이지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지 모드에서 또 살펴볼 만한 게 이제 펜 프로필 쪽에 요거 누르면 그럼 펜 컨트롤 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서 내 펜 속도나 이런 걸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CPU 펜이 CPU 코어 온도 기준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CPU 코어 기준으로 쓰시면 되고, 0.1초 단위로 스텝업을 하겠다, 스텝 다운도 0.1초 단위로 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PWM 모드로 할 거냐 DC 모드로 할 거냐 하는 건데, 대부분 PWM 모드로 하면 됩니다. DC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 해당 펜이 PWM 제어가 안 되는 펜인 경우에 DC 모드로 하면 되는데, PWM 제어가 안 되는 펜도 그냥 PWM으로 두면 돼요. DC 쓸 일 거의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풀 스피드 세팅하는 건데, 아마 펜 속도 소음이 심해서 거의 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한번 눌러보면, 그러면은 펜 RPM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펜이 동작 가능한 최대 속도로 쭉 올릴 거예요, 아마. 풀 스피드로 동작할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온도는 좀 잡아주겠는데, 근데 소음이 좀 심하죠. 그래서 보통은 디폴트 그냥 두고, 원하는 경우에 그냥 요거를 조정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내가 세팅한 거 취소할 때는 요거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요 4개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80도일 때 100%로 동작하게 되어 있고, 65도일 때 70%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45도일 때 35% 정도. 일반적인 경우에 이 CPU 온도가 AMD CPU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45도 근처는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동작할 것 같은데, 펜 로드가 지금 35%로 동작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45도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있죠? 지금 CPU가 45도 이상,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도 45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볼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조정을 해볼까? 자, 이렇게 한번 만져봤어요. 이게 어떻게 세팅한 거냐면,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 한 45도 정도 나오니까 이게 40도가 되면은 0% 아예 안 돌게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세팅하니까 쭉 내려간 거 보이시죠? 340rpm 정도로 내려갔고, 부하가 걸리면은 60도부터 한 35도 로드, 그 다음에 80도, 70% 로드, 90도, 100% 로드, 요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CPU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펜 커브가 돌 거예요. 그런데 지금 RPM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에서 CPU 온도가 조금 올라가네. 기본적으로 아이들 로드가 좀 높게 잡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그래프 만져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 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써보시고 9000번대 CPU는 최대 온도가 95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100% 로드를 90도 이상일 때 동작하게끔 이렇게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원하는 대로 튜닝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세팅 우선순위를 이렇게 설정하는 옵션도 이지 모드의 메인 화면으로 나와 있고요. 거의 건드리실 일은 없으실 텐데 보통은 윈도우 깔거나 이럴 때 부팅 우선순위를 USB로 바꾸거나 그럴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이오스 언어를 한국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거의 바뀌는 게 없는데 바뀌긴 바뀌네요. 스크린샷도 찍을 수 있고 나갈 때는 이 EXIT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저장할 거냐 물어보는데 뭐 내가 세팅을 만졌다면 저장할지 안 할지 결정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좀 이거저거 만져봤더니 뭐가 많이 바뀐다고 지금 나오죠. 내가 뭘 건드렸는지 잘 기억을 해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변경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조심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부팅이 또 안 될 수 있어요. 항상 바이오스 수정을 하실 때는 시모스 클리어 하시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나서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이오스를 저장을 해놨다 하면은 여기 바이오스 프로필 들어가시면 여기 바이오스 내가 세팅한 걸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세이브 쪽에 프로파일에서 저장을 시키고 여기 저장한 프로파일을 로드에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펜 프로파일 들어가는 거 요것도 있네요. 여기 들어가면은 요 화면 나오고 하드웨어 모니터라고 하는데 모니터링이 되긴 하죠. 요 오른쪽에 펜 속도를 제어를 해놨더니 아이들 온도가 거의 50도까지 올라가네. 그리고 MSI 퍼포먼스 프리셋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PBO 옵션을 오토로 둘 거냐 에네이블로 둘 거냐 뭐 이런 옵션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는 사실 좀 요거를 쓰는 것보다는 아마 요게 활용성이 높으실 거예요. 요거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라이드 세팅 값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면 어드밴스 모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드밴스 모드 들어오면은 요런 화면 나오고요. 왼쪽에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초기 값을 복원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이거저거 만진 게 있어서 저장하고 종료 탭을 누르면 여기 기본값 복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누르고 확인.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다시 로드가 됩니다. 지금 바이오스 초기화를 시켰고요. 시스템 상태에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보통 이 오버클럭킹 옵션을 제일 많이 보실 건데 일단 다른 거 먼저 좀 살펴볼게요. 부팅 관련된 옵션들 로고 디스플레이 활성화 비활성화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여긴 거의 건드리실 일 없을 건데 여기 부팅 옵션 여기서 조절 가능하죠. 그리고 바이오스 암호 사용하시는 경우 여기 암호 세팅 가능합니다. 보통 기업용 PC에서 암호 많이 걸어서 쓰고요. 고급 탭을 보면 요런 게 있는데 여기서 살펴볼 만한 게 통합 그래픽 구성 가면은 여기 내장 그래픽 요거 비활성화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은 UMA 모드고 무슨 차이인지 보면은 밑에 영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포스 모드 같은 경우는 덮어쓰기 한다는 건데 수동 설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모드는 내장 그래픽의 베스트 사용을 위해서 시스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설정을 동적 할당하는 옵션이 게임 모드, 그 다음에 UMA 설정은 이 메모리를 512메가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으로 혹시 게임 모드를 쓰시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UMA 오토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따로 장착하시는 경우에 요거 비활성화 해두셔도 됩니다. 이거는 내장 그래픽 옵션이라서 아마 AMD 쪽에선 거의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게임 모드랑 UMA 모드는 UMA 프레임 버퍼 사이즈가 5토인데 포스를 설정하면 요거를 수정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D램 메모리에서 이 내장 그래픽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VRAM을 할당을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대 16기가까지 이렇게 할당할 수 있게 이렇게 옵션이 보이네요. 지금 제가 48기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16기가를 할당을 하면은 이제 내장 그래픽을 위해서 메모리를 16기가를 잡아먹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사용하는 메모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내가 내장 그래픽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에 따라서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 디폴트는 512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거 끄고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외장 그래픽을 많이 쓰실 것 같으니까. 전원관리 설정 들어가시면은 ERP 레디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ERP 레디라는 옵션은 내 메인보드를 껐을 때도 여기에 전력이 흐르게 할 거냐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컴퓨터에
USB 포트에 시계 같은 걸 연결을 해놨다. 그러면은 그 시계가 컴퓨터를 껐을 때 시계가 같이 꺼질 거 아니에요.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ERP 레디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그 전력을 계속 공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꺼진 상태에서도 메인보드에 잔류 전력이 남아 있어서 그 잔류 전력을 계속 공급해 주는 식으로 해서 그 USB 전력 공급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PCIe 하위 시스템 설정 들어가면 리사이즈 바 서포트를 여기서 활성화, 비활성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2 1번, 2번, 3번 3개 사용 가능하죠. 그 중에 각각 어느 모드로 사용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오토로 두게 되면 이제 젠5까지 자동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이걸 굳이 맞춰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M.2 보면은 젠4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 쪽에 이제 젠4로 쓸 거냐, 젠5로 쓸 거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 칩셋 속도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건드리실 일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 PCI 레인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쓸 거냐에 대한 이런 옵션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레일 공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의 오토로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만한 옵션, AMD 오버클럭킹 옵션은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밖으로 끄집어낸 게 여기 오버클럭킹이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오버클럭킹 옵션은 일단 영상이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다음에 이제 직접 튜닝하는 영상에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